안녕하세요. 마인드피지컬 ORG입니다. 카페인이 운동에 끼치는 영향.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필수 기호식품 중 하나이다.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인기는 높으며 시원한 맛으로 계절 상관없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성인 여성은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커피를 섭취하며 남성의 경우 흡연 또는 운동을 할 때 커피의 섭취가 많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면서 현재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이 있으며 대다수의 논문에서는 카페인이 사람에게 각성 효과를 준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온 상태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커피를 단순히 맛으로 즐기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집중하거나 몸에 각성이 필요할 때 마시는 음료가 되어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각성을 하여 운동 퍼포먼스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카페인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체 에너지를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 피로감을 줄여 각성 효과를 가져오고 지구력과 집중력이 올라가 대사량에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카페인은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허나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몇 가지 부작용 중 하나는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가 되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다. 수면 방해로 인해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가 되어 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렐린이라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폭식 호르몬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 폭식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카페인 섭취를 위해 운동 전 30분 전에 적절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신장이나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 전 커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카페인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2시간이 걸리며 이는 일반적인 음식보다 분해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 결과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몸속에 카페인이 계속 머무른 경향이 있어 카페인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카페인 내성이 생기면 일반적인 양의 카페인으로는 각성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려워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유전적인 영향으로 처음부터 카페인에 대한 뇌의 수용체 민감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카페인의 섭취량을 늘리면 신체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결국 카페인으로 컨디션을 갑자기 100% 각성을 시킨다는 것은 카페인이 몸에서 모두 분해되어 없어지면 컨디션이 0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카페인을 먹지 않고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70에서 80% 정도의 컨디션을 쭉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카페인을 적절히 조절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카페인을 섭취하면 피로도가 더 쌓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이 부신피로증이라는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신이란 우리 몸에서 신장 위에 붙어있는 호르몬 생성기관인데 스트레스 대응, 혈당 조절, 혈압 유지 및 에너지 생산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휴식을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페인이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부신피로증이 생기고 이는 만성피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순간 집중도는 올라가지만 그 이후 피로도도 더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커피 대신 운동할 때 섭취하면 좋은 대체 식품은 뭘까? 이온 음료를 추천한다. 첫 번째, 전해질 공급. 땀에 의해 분실될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 수축을 돕는 데 중요하다. 이온음료는 이를 제공하며 근육의 기능과 신경 전달을 지원한다. 두 번째, 에너지 공급. 이온음료에는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 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에너지 공급을 도와준다. 세 번째, 산성도 조절. 운동 중에 근육에서는 라크틱산과 같은 산성 대사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는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온 음료는 이러한 산성 부산물을 중화시켜 근육 피로를 감소시키고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해질을 보충해줘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온 음료 또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불필요한 칼로리와 당분을 섭취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 시 적절하게 섭취하는 걸 권장한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여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의지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일상에서의 체력과 정신력,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카페인과 같은 자극제에 의존하여 운동을 하고
이로 인해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안 좋은 패턴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러한 패턴은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현재 카페인의 함량이 높아져 운동할 때 카페인에 의지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운동의 본질을 찾기 위해 카페인을 당분간 다시 끊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한다. Of energy drinks and in particular pre-workouts contain things that are precursors to dopamine, and on their own, even if you didn't engage in the activity, they do cause the release of dopamine to a substantial degree. And over time, that will deplete your dopamine. So energy drinks, pre-workout drinks, drugs of various kinds that people take to study and pay attention, Adderall, Ritalin, armodafinil, modafinil, taken repeatedly over time will reduce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joy that you get from the activities you engage in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those compounds. I'm not trying to demonize those compounds for their clinical use. What I'm saying is taking stimulants and then engaging in activities that you would like to continue to feel pleasureful is undercutting the process. And inevitably, it might not happen tomorrow, might not happen in a month, but inevitably you will have challenges with motivation and drive related to those activities.